장대비가 그친 이른 가을 새벽,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미세한 안개가 남아 있었다. 그 안개 속을 천천히 가르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은 시간을 택해 낡은 운동화를 묶고 몸을 가볍게 풀었다. 조기축구회에 첫 발을 디디는 날이었고 이른 시각임에도 공기에는 묘한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축구회는 인근 시장 상인, 학부모, 공무원 등 다양한 여성들이 모여 만든 소규모 모임이었다. 이들은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운동장을 빌려 몸을 풀고 6시부터 두 팀으로 나뉘어 미니게임을 치렀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들어오자 회원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자리를 내주었고 두 사람은 서툰 몸짓으로 패스를 주고받는 법을 익혀 나가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움직임이 서툴러 공이 발끝을 스치듯 지나가기를 반복했으나 서서히 발목의 회전 각도와 무게 중심 이동이 몸에 새겨졌다.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특유의 인내심으로 수비 위치를 고수했다. 상대팀의 골문을 향해 달려오는 공을 가로채며 안정적인 빌드업의 출발점이 되었다. 어린 시절 논밭 사이를 뛰놀며 단단해진 다리 근육은 여전히 힘을 잃지 않았고 긴 호흡으로 경기 흐름을 읽는 시야까지 갖추고 있었다. 며느리는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다. 오래전 탁구와 배드민턴을 즐겼던 기억 덕분인지 짧은 순간에 방향을 바꾸고 전진 패스를 연결하는 감각이 살아났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만 호흡을 맞추며 공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묶여있던 감정의 실타래가 천천히 풀려나갔다. 새벽 운동이 끝나면 조기축구회 회원들은 인근 분식집에 들러 간단히 어묵국으로 몸을 데웠다. 시어머니는 구수한 국물 한 숟갈에 땀을 식히며 익숙한 번철 냄새 대신 운동장 흙냄새로 가득한 옷깃을 소매로 닦아냈다. 며느리는 어묵꼬치를 들고 지난 경기를 복귀하는 손짓을 섬세하게 그려 보였다. 대화를 주고받지 않아도 전해지는 만족감이 두 사람의 미소에 배어 있었고 분식집 창밖으로 비치는 여명은 그 미소를 은은하게 비추었다. 이윽고 축구회는 동네 체육대회에 출전하기로 결정했다. 주말마다 전체 전술 훈련이 진행됐고 시어머니는 수비 리더를 맡아 라인 조율을 지도했다. 그녀는 경험이 부족한 회원들에게 발등으로 공을 차는 법, 어깨를 사용해 공간을 지키는 법을 천천히 설명했다. 며느리는 중원에서 공수 연결을 담당하며 간결한 패스로 경기 리듬을 끌어올렸다. 경기가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은 저녁에도 공원에 모여 패스 연습을 했다. 잔잔한 가로등 불빛 아래 공이 지면을 튕길 때마다 과거의 오해와 갈등이 먼지처럼 가라앉았다. 대회 당일 하늘은 짙푸른색으로 맑게 개어 있었다. 관중석에는 동네 주민과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였고 장사로 분주하던 시장 상인들도 이른 휴업을 감수하고 응원에 나섰다. 경기 초반 상대팀은 빠른 공격수들을 앞세워 파상 공세를 펼쳤다.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유도했고 며느리는 중원에서 공을 차단해 빠른 역습의 시발점이 되었다. 전반 종료 직전에 며느리가 정확한 중거리 슛을 시도했으나 골포스트를 살짝 빗나갔다. 비록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관중석에서 큰 함성을 불러일으켰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몸을 더 낮춰 태클 타이밍을 조절했고 며느리는 절묘한 스루 패스로 동료 공격수에게 결정적 기회를 제공했다. 그 공은 골키퍼 손끝을 넘어 골망을 흔들었다. 결승골이었다. 경기가 끝나자 조기축구회 회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눈가에 맺힌 땀과 눈물을 분간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어깨를 토닥였다. 오랫동안 미처 나누지 못했던 진심이 그 짧은 포옹에 고스란히 담겼다. 대회 우승 트로피는 작은 플라스틱 소재였지만 그 상징성은 누구에게도 작지 않았다. 축구회 회원들은 우승기념 티셔츠를 제작해 시장 바자회에 판매했고 수익 전액을 지역 초등학교 여자축구부 신발 구입비로 기부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바자회 날 붕어빵 부스와 물품 판매대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는 현장에서 손에 묻은 밀가루와 함께 씻겨 내려가듯 희미해졌다. 계절이 다시 돌아와 겨울바람이 학교 운동장을 스치자 조기축구회는 실내 체육관으로 연습장을 옮겼다. 새벽마다 체육관 바닥을 울리던 공소리는 두 사람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수비의 버팀목이었고 며느리는 팀의 맥박을 조율하는 중심이었다. 경쾌한 드리블 소리 위로 멀리서 울려 퍼지는 새벽 종소리가 삶의 흐름을 알렸다.
두 사람은 그 흐름 안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앞으로도 이어질 계절들을 담담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어둑한 하늘 아래로 첫눈이 흩날렸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입김을 불어넣었고 며느리는 눈송이가 녹아내린 축구화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눈처럼 얇은 감정의 껍질이 한 겹씩 쌓여도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동네 여성 조기축구회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든든한 동료이자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실내 체육관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해가 늦게 뜨고 이른 시간 어두컴컴한 체육관에 불이 들어올 때면 바닥에 번지는 조명이 마치 두 사람의 인생을 비추는 등불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늘 먼저 도착해 벽에 기댄 채 스트레칭을 했고 며느리는 몇 분 늦게 나타나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서로 말을 섞지 않아도 반복되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체육관 연습이 익숙해질 무렵 조기축구회는 서울 근교의 여성생활체육교류전에 초청을 받았다. 평소보다 넓은 경기장, 생소한 분위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팀들. 익숙한 시장 골목을 벗어난 낯선 무대는 모두에게 긴장감을 안겼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긴장은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경기 일정표를 들여다보며 전반적인 전술을 그려보았고 며느리는 팀원들과 워밍업을 함께하며 분위기를 다잡았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고 있었다. 경기 당일 눈발이 흩날리는 체육관 입구 앞에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시어머니는 팀 조끼를 나눠주며 모두의 손등에 핫팩을 쥐어주었고 며느리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이끌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첫 10분은 완벽하지 않은 조직력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노련한 수비가 중심을 잡아주었다. 상대팀의 빠른 공격을 여러 차례 차단하며 그녀는 수비 라인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며느리는 중앙에서 여러 번 패스를 연결하며 점차 공간을 넓혀갔고 전반 종료 직전에 오른쪽 측면으로 파고들던 팀원에게 정교한 침투 패스를 전달했다. 그 패스는 곧 득점으로 이어졌고 관중석에서는 조용한 함성이 터졌다. 후반전에는 더 많은 압박이 이어졌다. 상대팀은 공격 라인을 높이며 끊임없는 돌파를 시도했고 시어머니는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끝까지 위치를 지켰다. 며느리는 중간중간 수비로 내려와 공간을 메우며 시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래된 악보를 함께 연주하는 음악가처럼 매끄러웠고 그 흐름 속에서 한 세대와 다음 세대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조기축구회는 1승 1무 1패로 무난한 성적을 거두었다. 누군가는 아쉬움을 표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움을 나누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말없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땀에 젖은 유니폼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지 경기복이 아니었다. 이질적이었던 두 삶이 하나의 목표 아래 함께 달려왔다는 상징이자 수많은 감정과 오해를 뛰어넘어 도달한 평온의 증거였다. 이후에도 조기축구회는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다. 봄이 오고 체육관의 문이 다시 열리자 시어머니는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재차 빌려 연습을 재개했다. 며느리는 연습 후 어린아이들이 쓰다 남긴 공을 모아두고 축구 기초를 알려주는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느새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운동장 할머니와 운동장 이모라는 별명이 생겼고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마다 아이들을 위한 미니게임을 주최했다. 어느 늦은 봄날 시장 입구에 조기축구회 활동을 소개하는 사진전이 열렸다. 벽에는 훈련 사진, 대회 모습, 눈이 내리는 날 연습을 마친 후 커피를 마시는 장면 등이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의 사진, 서로 등을 맞댄 채 앉아 쉬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 앞에는 조용히 긴 여운이 맴돌았다. 그것은 말보다 진한 화해의 풍경이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붕어빵 틀을 닫으며 오랫동안 쓰지 않던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 안에 첫 경기 날 며느리가 건넸던 작은 메모가 아직도 붙어 있었다. 함께 뛰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어요. 그녀는 그 문장을 다시 읽고 조용히 웃었다. 그러고는 옆 페이지에 짤막한 문장을 적었다. 같은 시간, 같은 공을 바라보며 결국 우리는 같은 팀이 되었다. 이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었다. 인생의 반대편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맞춘 두 사람의 고백이었다. 그렇게 운동장 위에서 시작된 동행은 이제
삶이라는 필드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여름이 시작되자 이른 아침의 운동장 공기는 땀과 먼지, 그리고 미세한 풀내음이 뒤섞여 있었다. 새벽 5시 반이면 여전히 어스름한 하늘 아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운동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몸을 푸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무릎 관절 보호대를 단단히 조이고 며느리는 늘 신중하게 신발끈을 매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준비하는 손놀림 하나하나에 짙은 믿음이 배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동반자로서의 결속감은 오랜 시간의 침묵과 오해를 정면으로 마주한 끝에 얻어진 것이었다. 새로 가입한 회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조기축구의 내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젊은 엄마들,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이웃, 그리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시간이 생긴 중년 여성들까지 다양한 얼굴이 함께 운동장에 모였다. 시어머니는 후배 회원들에게 수비 시 위치 선정과 공중볼 대처법을 꼼꼼히 가르쳤고 며느리는 패스 타이밍과 간결한 전진 움직임을 설명하며 팀의 중심축 역할을 맡았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이 모임을 이끄는 핵심적인 존재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역 여성생활체육 담당 공무원이 조기축구회에 정식 등록을 권유했다. 이를 계기로 정식 유니폼이 제작되고 팀 이름도 공식화되었다. 투표 끝에 결정된 이름은 서림 여울 FC였다. 서림은 동네의 옛 지명, 여울은 조용히 흐르지만 멈추지 않는 강줄기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이름에 깊이 공감했다. 강물처럼 조용히 그러나 결코 정체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조기축구회, 나아가 자신들의 삶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첫 유니폼이 배부되던 날 운동장 한가운데에서는 짧은 기념식이 열렸다. 모두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손에 들고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며 웃음을 나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조용히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눈에 띄게 다정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웃음을 지은 것도 아니었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는 자세만으로도 묵직한 연대감이 전해졌다. 그해 여름 서림 여울 FC는 인근 5개 동네 조기축구팀과 친선 리그를 구성하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가며 다른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렀고 경기가 끝나면 간단한 뒤풀이와 친목회가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경기를 마친 뒤 물티슈로 자신의 축구화를 조심스레 닦았고 며느리는 팀원들이 남긴 빈 물병과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이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다른 팀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어느새 서림 여울 FC는 지역 내 가장 단합력 있는 팀으로 자리 잡았다. 가을이 되자 시에서는 생활체육 우수팀을 선정해 소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천을 받은 서림 여울 FC는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그 작성을 며느리가 맡았다. 그녀는 사진과 일정, 활동 소감을 정리하며 문서 한 귀퉁이에 시어머니의 이름을 따로 적었다. 이 팀이 지금의 팀이 되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 우리 모두의 수비수. 그것은 시어머니가 알지 못한 채 지나온 수많은 시간에 대한 작은 헌사였고 며느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로소 올라온 진심의 표현이기도 했다. 며칠 뒤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이젠 이해할 수 있었다. 진심은 언젠가 도달할 곳을 찾아가고 그 여정이 때로는 눈물과 고요한 외면으로 점철되었을지라도 결국 마음은 마음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붓펜을 들어 며느리의 이름 옆에 조용히 짧은 문장을 덧붙였다. 이제는 내 옆에서 가장 잘 달리는 사람. 리그가 끝나고 시상식 대신 조촐한 송년회가 열렸다. 운동장 옆 주민센터 강당에는 팀원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이 늘어섰고 벽 한쪽에는 1년간의 활동 사진이 전시되었다. 그 사진들 속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때로는 경기 중 헐떡이며 때로는 분식집에서 땀을 닦으며 때로는 운동장 끝에서 서로에게 물병을 건네며 등장했다. 그것은 한 팀의 역사이자 두 사람의 관계가 재구성되어가는 과정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팀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조용히 강당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멀리 운동장 한복판에는 아직 남은 조명이 잔잔히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구겨진 축구공 하나가 조용히 굴러가고 있었다. 마치 다음 계절에도 또다시 함께 달릴 수 있다는 신호처럼.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제 같은 유니폼을 입은 채 같은 속도로 삶을 달리는 진정한 한 팀이 되어 있었다. 겨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서림 여울 FC의 운동장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아침 공기는 뺨을 베듯 차가웠고 축구공이 튀는 소리도 유난히 가벼워 보였다. 시어머니는 이른 시간 운동장에 나와 눈 쌓인 바닥을 쓸고 있었다. 손에 든 밀대는 오래되어 손잡이가 들썩였지만 그녀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라인을 따라가며 눈을 치웠다. 그 작업은 단지 경기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다. 이 운동장에 깃든 시간과 기억, 땀과 화해의 흔적들을 다시 정돈하는 의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약속한 시각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눈을 치우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곧장 반대편 구석부터 눈을 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마주보며 같은 일을 하는 그 풍경은 과거라면 불가능했을 협력의 장면이었다. 각자의 손에 들린 도구는 다르지만 그들이 닦아내고 있는 것은 단지 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에 쌓인 침묵의 층들이었다. 그날은 서림 여울 FC의 연말 마지막 훈련일이었다. 눈이 오면 연습을 쉬기도 했지만 이날만큼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운동장에 모였다. 팀원들은 유니폼 대신 각자의 외투와 목도리를 두른 채 가볍게 몸을 풀었다. 축구공이 눈 위를 미끄러지며 튀어나가면 웃음이 터졌고 누군가가 넘어질 때마다 환한 탄성이 이어졌다. 경기라고 하기엔 부족한 움직임들이었지만 그날의 운동장에는 승패보다 훨씬 중요한 무언가가 흘렀다. 그것은 함께 이겨낸 시간에 대한 축하였고 또 한 번의 계절을 무사히 건넜다는 확인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모두가 준비해온 따뜻한 음식이 운동장 옆 벤치 위에 줄지어 놓였다. 손수 만든 유자차, 뜨끈한 떡국, 손가락에 껍질이 묻어나는 군고구마까지. 시어머니는 붕어빵 반죽을 준비해와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구이를 시작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뛰놀던 기억이 떠오르는 듯 팀원들은 연신손을 비비며 구운 붕어빵을 받아들었다. 며느리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먹던 그 맛이 떠오른다며 반쯤 식은 붕어빵을 조용히 입에 넣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말해주는 것이 있었다. 그날의 붕어빵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다시 이어지는 마음의 매듭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팀원 중 한 명이 준비한 작은 수첩이 돌았다. 수첩의 표지는 다음 시즌에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각자가 돌아가며 한 페이지씩 소망을 적는 형식이었다. 며느리는 수첩을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한 줄을 남겼다. 누군가와 함께 달리는 일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이 팀에서 얻은 가장 큰 변화였고 누구보다도 시어머니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자 시어머니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스케줄 노트를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조기축구회 동행 첫날이라는 짤막한 기록이 있었다. 날짜 옆에는 흐림, 그러나 마음은 기대 반이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넘기며 경기 일정과 운동 계획 사이사이에 빼곡히 적힌 감정의 흔적들을 다시 읽었다. 그 노트는 단지 운동 계획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계 회복의 역사였고 서로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내면의 기록이었다. 며느리 또한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운동 후 혼자 집에 돌아오면 작은 수첩에 그날의 느낌을 짧게 적곤 했다. 오늘은 엄마처럼 느껴졌다. 손을 건넬까 망설였다. 눈이 내렸고 그 아래서 웃었다 같은 문장들은 타인에게는 평범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녀에겐 감정의 변곡점들이었다. 그 수첩은 단지 하루하루를 남기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통로였다. 해가 바뀌고 다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 이들은 또다시 운동장에 나설 것이다. 똑같은 신발끈을 조이고 다시 눈이 오는 날엔 함께 눈을 쓸 것이며 또 다른 후배들이 들어오면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단순히 축구를 함께하는 사이를 넘어 인생의 공을 주고받는 깊은 동반자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은 함께한 시간이고 오해보다 더 단단한 것은 공유된 땀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계절이 거듭될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봄이 가까워지자 운동장은 늘 포근한 먼지 냄새로 가득 찼다. 서림 여울 FC는 새 시즌을 맞아 첫 공식 워크숍을 열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준비위원으로 나서 어린이 청소년 대상 무료 축구 교실을 기획했다.
시장 상인회와 주민센터가 후원 목록에 이름을 올렸고 오래전부터 팀을 지켜보던 동네 체육선생도 코치 자원봉사자로 합류했다. 주말마다 이어진 사전 모집에는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축구화를 처음 신어보는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체력 관리를 원하는 청소년들까지 운동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웃음소리와 발자국으로 채워졌다. 시어머니는 기초 체력 순서를 맡아 달리기 자세와 스트레칭 방법을 세심히 지도했고 며느리는 작은 전술판을 꺼내 패스 각도와 공간 활용법을 설명했다. 차가운 손이 부딪힐 때마다 전해지는 열기는 며느리에게 과거의 붕어빵 온기를 연상시켰고 시어머니에게는 젊은 날 논두렁을 달리던 생동감을 되살려 주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아이들의 질문에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실수하는 어린 선수의 어깨를 각각 반대쪽에서 다독였다. 그렇게 하나의 교실 안에서 두 세대의 시간이 겹쳐지고 있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 아이들은 눈에 띄게 달라진 발놀림으로 미니 토너먼트를 치렀다. 결승전 종료 휘슬이 울리자 작은 시상대 위로 채워지지 않은 트로피 대신 손수 꾸민 메달이 목에 걸렸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눈길을 돌렸다. 운동장 맞은편 아직 녹지 않은 잔설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다. 그 길고 얇은 선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동안 머릿속에는 오랜 세월 펼쳐졌던 갈등과 화해의 궤적이 잔잔히 떠올랐다. 며느리는 아이들 틈에서 작은 손뼉을 맞추며 미소 지었고 낡은 축구공이 옆으로 굴러와 그녀의 발끝에 멈췄다. 그녀는 공을 살짝 들어 두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천천히 공을 받아 안았다. 그 둥근 표면에는 오늘날까지 쌓인 찰나들이 눌러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해가 떨어져 붉게 물든 하늘 아래서 아이들의 환호성을 배경 삼아 운동장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렇게 또 한 장의 계절이 넘어가면서 두 사람은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새벽과 황혼을 같은 템포로 견뎌낼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